네, 오늘 이제 제가 자주 쓰는 그 계산 방식에 대해서 조금 영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찍고 있는데, 얘를 가능하면 한 두세 번 여러 번 돌려보면서 해보시고, 그 중간중간 영상 멈춰가면서 이렇게 밑에 예제 쭉 깔아놨으니까 설명 듣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고 직접 계산해서 답까지 내보고 영상 들으면서 확인해보시고, 네, 그렇게 해보세요. 네, 한 두세 번은 반복해보시고 여러 번 한번 봐보세요. 이해가 잘 될 때까지. 일단 시작은 활용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기본 연산이고, 좀 거의 자주 쓰죠. 보통 마지막 답 낼 때 또는 조건 해석할 때 F5의 값이 32다 했을 때 특정한 함수의 인수가 정확히 뭔지, x는 2에서 32랑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5랑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고, 최고차항 계수가 몇인지 정확히 이런 것들 파악할 수 있게 나온 거니까, 네, 쓰는 거니까 잘 이용해 보시고요. 우선 시작은 요 예시를 들어볼 건데, 이제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에서 F5의 값을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하죠? 그러면은 뭔가 이상하죠? 네, 일단 두 개가 부족해요. 두 개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식을 써서 구한다고 치면 fx 식을 써야 되는데, 근데 뭐가 비어있죠? 뭐가 비어있냐면은, 첫 번째로는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값을 정확히 모르고요. 두 번째로는 얘를 많이 놓치는데 상수항이 뭔지, 상수항이라고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 뒤에 붙어있는 내 계산의 시작점, 출발점이 뭔지, 뭐가 더해져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얘가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든지, 이 인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가 어떤 축 위에 놓여져 있는지를 알아야 그때 식이 완성이 되죠. 네, 그래서 이 계산 방식을 이용할 때 가장 실수 많이 하는 게, 최고차항 계수가 너무 당연히 1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버리거나, 이 시작점이 너무 당연하게 x축이라고 시작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최고차항 계수는 1인데 x축이 아니라 3에서 시작할 수도 있고, 최고차항이 마이너스 1 그런 게 아니라 마이너스 2인 경우도 있고, 축도 달라져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경우까지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F5를 어떻게 구하냐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죠. 최고차항 계수가 먼저 곱해지고요. 5에서 자, x 더하기 1에 5를 집어넣을 건데, 얘를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은 플러스 1을 마이너스 1을 빼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x 빼기 2에 5를 넣는 것도 5에서 2를 빼주고 5에서 3을 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뒤에 0이 더해지는 것도 잘 보세요. 얘는 뭐냐면은 시작점에서 높이에요. 높이, 함수값이 아니에요. 얘가 시작점이고요. 네, 그래서 시작점에다가 여기에서부터 이 높이를 더하면은 얘가 함수값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얘를 조금
발전시키면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식의 구조 자체가 자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죠. 5에서 2를 빼고요. 5에서 3을 빼요. 거기에 초급창기수를 곱해요. 이게 높이가 되고 시작점에다가 더해주는 거예요. 시작점 x축이죠. 자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고 5에서 2를 빼고 5에서 3을 빼고 최고차항계수 1 곱하고 시작점에 더하는 과정을 앞으로는 요만큼의 식을 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이 그림 보고 계산하자예요. F5를 구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시작점에다가 더할 거예요. 뭘 더할 거냐? 높이를 더해야겠죠? 높이는 최고차항 계수에 5를 찍고 5에서 3을 뺀 거 5에서 2를 뺀 거 5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거 네, 이렇게 계산해 주자는 거죠. 36. 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상태에서의 계산이고 얘를 조금 더 발전시킨 경우까지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지금 위의 경우에는 자, 인수가 몇 개죠? 하나, 둘, 세 개죠. 얘도 인수가 3개인 건 마찬가지. 1개고 2개고 3개죠. 네, 2가 2개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는 2가 중근인 걸 이용해서 식 먼저 써볼게요. fx는 최고차 x 중근이니까 그리고 x 더하기 뒤에 x축이니까 0이 더해지죠. 자 여기에다가 내가 f4를 넣으면 4 빼기 2가 제곱 중근으로 들어가니까 2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f4를 계산해야 될 때도 그냥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시작점에다가 최고차항 계수에 중근이니까 2번 그리고 4에서 3, 마이너스 3을 뺀 7을 곱해주기. 얘가 시작점, 얘가 높이 28이 되죠. 네, F1도 마찬가지로 구해볼 건데 자, 4는 여기에 있었죠. 이번에는 가운데 있는 경우로 봐볼게요. 이 사이에, 인수들의 사이에 문제 없어요. 이때도 그냥 똑같이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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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자 시작점 0 최고차항 계수에 1의 제곱 중근이니까 1에서 마이너스 3을 뺀 4 그래서 4가 되는 거죠. 이 경우도 봐볼게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1인데 자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든 양수든 어차피 우리 목적이 뭐냐면은 식을 안 쓰고 그림 보고 계산하자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어도 그냥 1이라고 간주하고 크기만 보자는 거예요.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는 그냥 부호 관련 없이 크기만 보고 계산을 들어갈 거예요. 왜? 어차피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내가 얘 부호를 고려할 필요 없이 P는 무조건 양수고 물론 여기에 방향성이 있기는 해요. 자 조금 보여드리면 방향성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 F2 그냥 구해볼게요. 시작점 축이니까 0 더하기 최고차항계수 마이너스 1인데 그냥 1로 써요. 1 자 2에서 3 빼면 1 2에서 1 빼면 1 2에서 0 빼면 2 그러니까 이 높이가 2가 된다는 거예요. 높이가 2 그리고 시작점이 0이니까 함수값은 2 자 이제 4를 볼 건데 4는 이랑 조금 다르게 얘는 높이가 그대로 더해진 게 함수값인데 얘는 요 높이가 빠진 게 함수값이죠. 네, 이게 방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높이라고 해서 더해버리는 게 아니라 부호를 조금 마지막에 고려해주자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부호를 고려는 하는데 마지막에 고려한다는 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말을 조금 대충 했는데 1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2에서 3을 빼면은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2에서 1을 빼면 그냥 1이고, 근데 왜 저희는 마이너스를 안 쓰냐면 어차피 그 마이너스 1을 얘랑 얘랑 상쇄돼서 그냥 1을 바로 구하는 거고, 마지막에 우리가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 돼요. 높이가 더해졌으니까 더하면 되고요. 4의 경우도 봐볼게요. 시작점 높이를 써보면 4에서 3 빼서 1, 4에서 1 빼서 3, 4에서 0 빼니까 4. 12가 높이가 되는데 높이가 빠지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부호만 마지막에 결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F-1도 볼게요. 이건 빨리 넣을게요. 여기다가 더해줘야겠죠. 마이너스 1은 여기니까 높이가 더해줄 거예요. 시작점 0에서 1, 2, 4 8이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만 부호를 고민해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최고차항계수는 여전히 1인데 시작점이 3으로 바뀌는 경우에도 해볼게요. 자, 시작점이 3으로 바뀌었으면 하면 돼요. 3 더하기 최고차항계수에 2에서 마이너스 1 빼서 3, 2에서 3 빼서 1, 2에서 4 빼서 2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6도 빨리 해볼게요. 7 마이너스 3은 밑으로 빠져야겠어요. 시점에서 마이너스 최고차항계수의 2에 6에 7 이런 식으로 빼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것도 봐볼게요. 이번에는 똑같네요. 최고차항계수가 그냥 음수일 때 같이 볼게요. 시작점이 6, 2는 여기 있으니까 더해주면 되죠. 더하기 최고차항계수 1, 1, 2 마이너스 1은 여기니까 더해지죠. 시작점 1, 1, 2, 4 이렇게 4도 가볼게요. 4는 여기니까 빼주면 되죠. 6에서 1 곱하기 1 곱하기 3 곱하기 4. 자, 이번에는 시작점도 x축이 아니고 최고차항 계수도 1, 크기가 1이 아닌 경우, 얘도 마찬가지로 최고차항 계수 앞에다 계속 곱해왔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만 잘 곱해주면 돼요.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시작점 써주고 마이너스 1이 올라가는 점인지만 봐주면 돼요. 올라가죠? 그러면은 더하기 최고차항 계수 2 마이너스 1에서 0 빼서 1 마이너스 1에서 1 빼서 2 마이너스 1에서 3 빼서 4 이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F5는 내려가죠. 7에서 빼줘요. 뭐를? 최고차항 계수에 2, 4, 5 이렇게 이해되시죠? 네. 이번엔 훨씬 더 간단해져서 2차 함수 볼 건데요. 자, F6 구하는 거 너무 쉽죠? 0 더하기 1 곱하기 6 곱하기 6 극소 구하는 걸 잘 봐볼게요. 극소는 우리가 말을 안 해도 2에서 가진다는 걸 알죠. 그래서 식 써서 대입할 게 아니라 그냥 2니까 거리 2 거리 2 높이가 4죠. 그래서 0에서 4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4. 최고차항계수 1이에요. 네. F1 빨리 구해볼게요. 6에서 올라가죠. 1 곱하기 5 마이너스 2도 구해볼게요. 6에서 내려가죠. 최고차항계수에 이렇게 극대도 구해볼게요.
이만큼 거리가 6이니까 3, 3이겠죠. 이만큼 높이는 9가 아니라 최고창계수 곱해서 18. 6에서 18 올라가니까 24. 자, F1도 봐볼게요. 4차 함수인 경우에도 자, 얘가 중근 3중근이죠. 3중근. 그래서 3번 곱해주시면 돼요. 계산해보면 F1은 20에서부터 내려가죠. 1에 3승에 1 빼기 3 이렇게. F-1은 올라가네요. 더하기 1에 3승에 5. 극소 구해볼게요. 극소는 제가 어느 정도는 외워두라고 했어요. 3차 함수에서 간격이 3이 나왔을 때 최고차함계수 1. 그 경우에 극대극소 차가 4가 되고 변곡접선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3이다. 요 두 개만큼은 제가 외우자고 했죠. 4차 함수에서도 하나 있어요. 4차 함수에서는 어떤 거를 조금 집중적으로 봐야 되냐면 문제를 한번 크게 훑어봤을 때 간격이 27인 y값이 나왔거나 아니면 뭐 27이라는 숫자 자체가 나왔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뭐 F3은 1, F4는 28. 27은 어디에도 없는데 간격이 27이죠. 이 경우에는 제가 매우 높은 확률로 3중근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통 그래요. 보통 3중근 나오면 27이 웬만하면 나오고요. 4차 함수에서 27 나왔으면은 웬만하면 또 3중근으로 가요. 안 그런 경우도 많겠지만 이거는 점점 문제 풀다 보면은 정말 많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얘도 지금 보시면은 간격 4인 3차 함수죠. 4차 함수. 네. 그러면 27이겠죠. 최고차함계수 1이니까. 그래서 20에서 27 빼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럼 왜 27인지 계산까지 해볼게요. 이 간격이 4니까 조금 지우고, 자 1대 3으로 내분하죠. 1대 3. 그러면 이 높이는 1 곱하기 3이 3개 있으니까 3의 3승. 그래서 27이에요. 왜 보통 27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이유까지 그냥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4차 함수를 잡을 때 3중근에서 이 간격이 4의 배수로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왜 일반적인지 생각을 해보면,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얘를 0으로 잡고 2로 잡았어요. 얘가 뭐가 되죠?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뭐 2분의 3이 되죠. 이 거리가 2분의 3, 2분의 1이 되는데, 그때 이 높이를 구해볼까요? 16분의 27이죠. 되게 더럽게 나와요, 숫자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3대 1로 내분이 된다는 뜻은 전체가 4의 배수여야 좀 잘 맞겠죠. 그쵸? 4의 배수여야 3대 1로 내분했을 때 정수 비율로 나오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4의 배수로 8을 내버리면은 이 간격이 6과 2가 되거든요. 최고차함계수 1일 때 계산해 보시면 430이죠. 이렇게 큰 숫자를 내기에는 어렵다 보니까 3차 함수에서 3중근 가질 때에는 웬만하면 27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자, 넘어가서 이제 조금 더 심화로 들어가서 기본 연산
해볼게요. 이번엔 시작점이 직선이긴 한데 여전히 이렇게 직선이긴 한데 아까는 x축과 평행한 상태였죠. y는 k 형태로, y는 6, y는 0. 이번에는 y는 x 플러스 1 직선이 돼요. 이때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일단 시작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평소에 했는지부터 돌아볼게요. 자, 초고차함계수 1에 x, x 빼기 1, x 빼기 2 더하기 x 더하기 1. 제가 그냥 식 이렇게 쓰면 된다 했죠. 세 실근을 가지고 인수 써주시고 x 플러스를 만나는 직선은 더해주면 돼요. 얘가 시작점이 되죠. 그래서 내가 F3을 구한다고 하면 1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얘는 여전히 높이고요. 얘도 여전히 시작점이에요. 단지 여기에도 3을 넣어줘서 4에다가 더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림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자, 3이 여기 있을 때 시작점 얼마죠? 4죠. 4. 높이를 더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F-2도 봐볼게요. 시작점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내려가죠. 빼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이렇게. 이때 경우도 볼게요. F1은 재미없으니까 개수를 바꿀게요. 개수를 그냥 할게요. 네. 자, F1은 이거는 사실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얘는 자 여러 번 말했죠. 간격 3이면은 제발 기억하자고. 네. F1은 이점과 대칭적인 상태에 있죠. 네, 그래서 뭐 얘도 이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 위에 있을 거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얘랑 얘가 기본적인 상태에서는 높이 차가 4다. 근데 거기에 얘는 그냥 얘를 더해줬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 높이 차는 어떻게 될까요? 유지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는 4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네. 그러니까 1일 때. 그래서 시작점인 마이너스 4에서 4만큼 더해주기만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얘가 4니까 이 직선 4만큼 올라가면 되겠죠. 이렇게 접선도 구할 수 있어요. 이래서 계산할 필요 없이. F2도 확인해 볼게요. F2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금방 나오는 게 계산할 필요 없이 얘가 4였죠. 변곡점은 대칭적인 상황이니까 절반이겠죠. 절반. 극대와 극소의 중간이니까 높이차가 2겠죠. 그래서 시작점인 마이너스 7에다가 네. F-1은 계산해야죠. 이거는 계산해보면은 시작점 2죠. 2에서부터 내려가죠. 얼마나 내려갈 거냐? 1 곱하기 4의 제곱만큼. F'2 이것도 말씀드렸죠. 간격 3일 때 변곡 접선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얘도 식을 생각해보면 F는 마이너스 3x 빼기 1이라는 직선과 x에서 만나고 x 빼기 3을 중근으로 가지죠. 자, 얘가 지금 이 함수예요. 얘는 어떻게 하죠? 따로 미분해 주시면 돼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하나로 보는 것도 좋은데요. 따로 보고 미분해 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이렇게. F도 구해볼게요. 아래 거에서. 자, 초고차함계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시작점을 잘 찍어 주시고요. 3 F1은 올라가죠. 3에서부터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2의 3승 곱하기 2 11 나오겠죠. F-3도 구해볼게요. 시작점이 어디죠? 2x 플러스 1에 마이너스 3 넣으면 마이너스 5 내려가죠. 빼기 2분의 1에다가 2의 3승 그리고 6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9 이렇게 되죠. F1도 구해볼게요. 시작점 마이너스 6에서 올라가죠. 1의 제곱에 3의 제곱. x는 2에서의 접선을 볼 건데 그러려면 x는 2가 어떤 점인지를 먼저 그림으로 봐야 돼요. 얘를 자꾸 식을 무턱대고 쓴 다음에 계산하지 마시고 계산하기 전에 적어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점을 볼 건지는 한번 봐봐야 돼요. 자, x는 2는 여기 있죠. 여기. 근데 잘 생각해보면 0과 4의 평균점이니까 얘도 미분계수가 같을 거란 말이에요.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f에다가 이 직선을 빼볼게요. 그럼 차함수로는 이런 직선이 이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0은 여기로 내려가고 4도 여기로 내려가고 이 점이 어디다? 2인 거죠. 0과 4의 가운데. 이거 x는 이 대칭인 4차 함수인 거 잘 아실 테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 보면은 여기가 2인 거죠. 그래서 얘는 조금 일반화해서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공통접선이 있는 4차 함수의 경우에는 그 두 x좌표의 평균점에서 동일한 미분계수, 동일한 기울기의 접선을 가지게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x는 2에서의 접선 어떻게 구하면 되죠? y는 마이너스 2x 빼기 4로부터 얼마나 올라갔는지만 보면 되죠. 네.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만큼 올라갔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 더하기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